안녕하세요. 파크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로나도 슬슬 끝나고 일본 여행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오사카 여행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숙소 선택 방법에 대해 한번 가이드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오사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여행이어도 적용 가능한 내용일 것 같긴 한데 일단 오사카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튜브 보면 이제 호텔 추천이나 리뷰, 호텔 종류 소개 등등은 이제 많이 있죠. 그리고 관광 가이드 영상도 많은데 숙소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 영상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가 좋다 라는 추천 동영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여행 일정, 예산 등을 맞춰서 숙소를 고르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리뷰 영상도 물론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숙소가 좋아 보이는데 내 예산하고 조금 안 맞아.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싼 데 찾고 싶은데 아니면 좀 더 좋은 데 가도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이제 다시 그런 숙소를 찾아야 되고 리뷰 찾고 리뷰 영상 있으면 또 보고 근데 이제 좀 자기 계획이랑 안 맞아.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타협해서 예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약하고 나서 보니 예산도 예상하고 달라지고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별로 자기가 상상한 거랑 안 맞아. 이제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이제 영상은 리뷰 영상보다는 여러분께 이제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예상과 여행 계획에 맞는 숙소를 직접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아마도 제 유튜브 첫 영상이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들어가자면 일본 호텔에서 5년 정도 일하고 있고요. 호텔 프론트 아르바이트에서 시작해서 이제 점포 지배인, 에리어 매니저, 레비뉴 오피서라고 이제 판매나 마케팅을 하는 등등의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간단히 말하면 잡부라고 할 수 있죠. 호텔에 관한 일은 이것저것 다 경험해봤고 한국 방송사도 일을 해봤고 여행사와 협업은 물론이고 여행상품 개발이나 판매 등등에 이제 나름의 지식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뿐만 아니라 음주 가무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오사카에 살면서 30일 중 20일은 진짜 밖에서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레스토랑도 가보고 관광도 하고 현지인들하고 부대끼면서 살아왔고 일본인과 결혼한 한일 부부고 올해는 사랑스러운 아이도 낳고 오사카에 정착한 외노자입니다. 이제 무엇보다 오사카를 사랑하고 코로나 이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바글바글 할 때 현장 업무도 보고 이제 매일 퇴근하고 오사카 놀러 다니고 했던 경험을 기초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개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본론도 길어질 것 같아요. 진짜 이제 FIT 패키지 말고 개인 자유여행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제 정말 1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미리 좀 길어지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치. 숙소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정말 많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행 스타일을 한번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볼게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1, 2, 3번 중에 3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3번 스타일은 이제 효자 스타일이죠. 숙소에 하루 종일 박혀서 힐링 목적으로 방콕하시는 분들이면은 이제 오사카 여행이더라도 이제 조금 중요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번보다는 1번, 2번 분들께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사카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니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타입이실 텐데 이제 그 거점이 되는 게 숙소입니다. 의외로 자주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위치가 정말 중요해지죠. 이제 1번 스타일 같이 쇼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쇼핑하고 숙소에 집 놓고 다시 나오고 뭐 쇼핑이 아니더라도 이제 오전에 어디 관광 갔다가 점심 먹고 잠깐 숙소에서 한숨 돌리고 다시 관광하러 나가고 이제 아니면 밤에 클럽 가고 싶다, 술 마시고 싶다, 뭐 밤거리 산책하고 싶다 할 때 잠깐 숙소에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숙소의 서비스나 부대 시설, 이제 방 스펙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점에서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2번 보시죠. 이렇게 자주 호텔에 안 들어오시고 이제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결국에는 호텔에서 잠만 주무신다는 건데, 이런 경우도 위치는 중요합니다. 왜냐, 이제 잠만 주무실 거면은 부대 시설이나 이제 객실 스펙, 서비스 수준 같은 요인이 이제 좀 필요 없어지니까 위치가 이제 다른 요인보다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1번, 무조건 위치가 좋은 곳으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숙소의 가격을 보고 제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이 위치에 이 가격이 맞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예산이 적으신 분들은 위치를 희생하시면 이제 다른 조건들을 희생하시는 것보다 저렴하게 여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두 번째, 이제 좋은 위치라는 것은 여행 계획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조금 과장 섞인 예시를 여기다 써놓긴 했는데, 이제 무지성 남바역 예약 검색 박치기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여행 계획에 알맞은 위치가 어디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사카 여행 숙소, 실제로 이제 가장 먼저 위치를 한번 고려해 봅시다. 일단 먼저 오사카는 오사카후, 이제 한국어로 하면 오사카부인데요. 이제 경기도, 전라도 할 때 같은 도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곳은 오사카부 안에 있는 오사카시이므로 이제 오사카시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뭘 당연한 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프론트에서 일했을 때 오사카에 점포가 많이 있는데, 이제 이름에 오사카가 들어있다고 이제 다 같은 곳이라 생각하시고, 이제 저기 오사카시 위에 있는 스이타나 이런 점포를 잘못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사카가 써있다고 예약하면 이제 경기도 호텔 이렇게 예약하시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오사카 말고 후쿠오카, 도쿄, 교토 등등 이제 어느 점포에서 일해도 관광객분들 잘못 예약하시는 분들 한 달에 한 분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사카부 안에 오사카시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오사카시 안에도 여러 지역이 있지만 이제 주로 고려해 볼 만한 곳은 크게 두 곳이 있다고 봅니다. 남바 에리어와 오사카 에리어. 이제 우메다 에리어로 더 알려졌으려나요? 이제 여튼 이 두 지역이 오사카 안에서도 남바 에리어는 미나미 에리어, 남쪽 지역이라고 하고, 이제 우메다 주변을 키타 에리어라고 합니다. 북쪽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두 지역은 분위기도 상당히 다릅니다. 이제 미나미 에리어, 남바 에리어죠. 이제 이쪽은 다운타운 같은 느낌이라면 키타 에리어는 업타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메다보다 이제 좀 더 위쪽에 있는 신오사카 에리어 또 고려해 볼 만한데, 여기는 이제 오사카 여행뿐만 아니라 신칸센으로 다른 지역까지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고려해야 할 곳이라서 대중적인 오사카 여행에서 거점으로 삼을 만한 곳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남바 에리어와 우메다 에리어 중에서 어디를 골라야 하냐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없습니다. 이제 제가 각 지역의 장단점이랄까 이제 특징을 말씀드릴 테니까 본인이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메다 에리어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메다 에리어는 어떤 지역이냐고 하면은 일단 한큐 한신백화점 같은 큰 백화점, 해파이브 관람차, 우메다 스카이빌딩 공중정원 이런 게 좀 유명하겠네요. 기본적으로 주변에 쇼핑할 곳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이제 관광이 메인이 되는 지역은 아니고 회사들이 몰려있고 이제 그만큼 고층 빌딩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동인구가 많아요. 직장인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고급스러운 맛집도 많고 뒤쪽으로 들어가면 싸고 맛있는 가게들도 즐비에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강남, 노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또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전철 노선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갑니다. 오사카 여행뿐만 아니라 이제 고베, 교토, 나라 등으로 이동할 때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칸사이 공항에서 우메다까지의 접근성은 조금 남바 에리어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만으로 먹고 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직장이 많기 때문에 이제 땅값이 비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숙소 선택의 폭이 남바 에리어에 비해서는 조금 좁아지고요. 관광지가 몰려있는 남바 에리어에 비해서 즐길 거리는 조금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 우메다 에리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길이 진짜 복잡하고 불편할 거예요. 이제 보시면 이게 우메다역의 노선도의 일부입니다.
진짜 일부예요. 진짜 큐브에 갇힌 마냥 역에서 밖으로도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개찰구에 뭐 표 넣고 나왔는데, 응? 또 개찰구네? 뭐야, 이게 어떻게 나가? 하고 뇌정지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밖으로 나와도 문제예요. 예시로 이제 사진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진짜 눈앞에 목적지를 두고서도 도로를 건너야 되는데 이제 도로를 건너는 길을 몰라서 헤매실 수도 있어요. 저도 아직 헤맵니다. 제 와이프 오사카 토박이인데 가끔 길 잃어서 구글맵 키고 다녀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 횡단보도가 없어서 어떻게 건너지 하는데 이제 육교는 있는데 이제 육교를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화살표 보시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서 육교 타고 건너가셔야 됩니다. 이제 근데 그것도 뭐 나름 여행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행 컨셉에 따라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지역입니다. 난 쇼핑을 좋아한다던가 우메다에 가고 싶은 가게가 많다던가 아니면 고베나 교토를 좀 더 편하게 가고 싶다던가 등등이요. 충분히 이제 고려해 볼 만한 지역입니다. 여튼 이 정도로 우메다 에리어는 각설하고 메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행객들에게 이제 사랑받는 숙소가 많은 남바 에리어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미나미 에리어, 그 남바 에리어가 왜 사랑받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위치가 미쳤다.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공항에서부터의 접근성부터 시작해서 도톤보리, 글리코와 아베노, 하르카스, 통천각, 덴덴타운, 크로몬, 시장, 쇼핑몰, 백화점, 아메리칸 무라, 신사이바시 등등 다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튼 이 관광지들에 걸어서 이동 가능하거나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은 전철로 이제 한두 정거장이면 갈 수 있습니다. 우메다로 이동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고요. 교토, 나라, 고베도 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전철 아다리만 맞으면 30분 만에 가고요. 뭐 안 맞아도 1시간 좀 안 되게 걸립니다. 또한 이제 우메다 에리어와 다르게 이제 다운타운이기 때문에 이제 새벽 내내 가게들이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그 다들 놀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우메다도 물론 그런 가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막차까지 마시고 그 집에 돌아가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이제 여기 미나미 에리어는 새벽 내내 약간 놀거리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뭐 단점을 굳이 얘기하자면은 우메다 에리어 같은 고급진 느낌은 없다는 점 정도일까요? 이게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고급 레스토랑이 없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있는데 이제 우메다 같이 고층 빌딩에 이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그런 지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대다수의 관광객이 남바 에리어에 숙소를 잡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래 남바 좋지 좋은 건 알아 거기 숙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다 아는데 왜 그걸 알려주려고 이걸 동영상까지 찍고 앉았냐 이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남바 에리어도 넓고 숙소가 이빠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고르셔야 할지 한번 꿀팁을 드릴게요. 빡설명 갑니다. 템포 따라오세요. 자, 이제 이게 미나미 에리어 아니 그 뭐냐 남바 에리어죠. 남바 에리어 지도인데요. 이거 지도 제가 만든 거예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다 써도 되는데 코로나 이전 거라서 참고만 하세요. 아니면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려나? 이거 구독자 100명 찍으면 최신판으로 수정해서 한번 무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100명은 금방 이제 가족, 친척, 친구, 술집에서 만나는 술 취한 아저씨들 다 구독시킬 거니까 금방 될 것 같고 200명 찍으면 수정해서 한번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얘기가 좀 샜는데 잘 안 보이니까 좀 중요한 부분만 강조하고 필요 없는 건 날려버릴게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일단 여기 크게 4개가 있어요. 신사이바시, 나가오리바시, 남바, 니폰바시. 이제 니혼바시라고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니폰바시예요. 이제 네 역 다 편리한 역이에요. 오사카에 어딜 가든 대부분 이 4역을 이용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을 도와줄 보노보노상 모셔왔습니다. 이제 보노보노상을 따라오면서 설명 들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주요 관광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톤보리 강이 여기 있고 이 길이 이제 도톤보리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로 대부분 관광객분들이 많이 가시는 가게나 음식점이 몰려 있어요. 이제 여기가 도톤보리 에리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왼쪽 위에 이쪽이 신사이바시 상점가입니다. 다이마루 백화점부터 해서 쇼핑 좋아하시면 한 번씩 들리는 곳이죠. 좀 더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아메리카무라 나옵니다. 홍대하고 이제 이태원을 섞어서 물에다 조금 희석시킨 듯한 독특한 곳이에요. 이제 아래쪽으로 좀만 가면 오렌지 스트릿이라고 가구점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가면 뭐냐? 이제 여기가 일본인들은 주로 미나미라고 하는 향락가? 밤거리 같은 곳이에요. 이제 호스트나 호스티스들도 많고 해서 이제 위험한 곳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밤늦게까지 하는 숨겨진 맛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클럽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럽도 여기 많이 몰려 있고요. 컨셉 술집들도 많고 재밌는 가게들 많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한국에서 즐기기 어려운 이제 재밌는 가게들이 많아요. 저도 자주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남바역 에리어입니다. 이런저런 가게 많고요. 음식점도 많고 남바파크스랑 남바시티 같은 쇼핑몰 있고요. 그리고 무인양품이나 로프트 같은 곳도 있고 도쿄엔즈 같은 이런저런 쇼핑거리도 많습니다. 이제 중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우라남바라고 하는 남바 뒷골목이라는 뜻이에요. 남바 뒷골목입니다. 이제 다들 남바역 주변이나 신사해바시 도톤보리 음식점 많이들 가시는데 사실은 여기가 개꿀 지역이에요. 여기가 맛집도 많고 합니다.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유명한 가게 후쿠타로 이런 데가 유명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쿠로몬 시장이 있습니다. 관광객들 상대다 보니까 이제 비싸다는 평도 많은데 숨은 맛집도 많고 양심적인 가게도 많아요. 제가 이제 니폰바시 근처에 살았을 때 장 볼 때 여기서 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덴덴타운이에요. 이제 덕질 하시는 분이면은 이제 필수 코스고 덕질 아니더라도 이제 일본 오면은 오타쿠의 향기는 한번 맡아봐야죠. 그리고 아니면 전자상가니까 원래 이제 플스나 닌텐도나 뭐 PC 주변 기기 같은 거 관심 있으시면 꼭 들리는 곳이죠. 이제 여기 지도엔 안 나오는데 여기서 쭉 내려가면은 신세카이라는 곳이 나오고 스텐카크 이제 한국에서는 통천각이라고 하나요? 거기 주변으로 쿠시카츠 가게가 쫙 있고요. 좀 더 내려가면 이제 오사카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 아베노 하루카스가 있죠. 이 정도로 하고 자 여기 지도가 꽉꽉 차고 이제 지도에 다 못 담을 정도로 관광지가 많아요. 자, 이 안에도 수많은 숙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옆길이 서로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이제 길이 익숙하지 않고 짐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캐리어 끌고 하다 보면은 심지어 이제 한여름이고 하면은 짜증 이빨이 나겠죠. 이제 여기 안에서도 자기 동선을 생각하시고 숙소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사카에서 남바라는 이름이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남바역 주변 숙소로 검색을 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다른 좋은 숙소들을 그렇게 하면 많이 놓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씩 봐볼게요. 번호 잘 따라오세요. 먼저 이제 남바역 근처를 보겠습니다. 남바역 근처에도 호텔 많고요. 스위스 호텔 같은 이제 생각보다 저렴한 고급 호텔도 있고요. 뭐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아메리카무라나 신사이바시 근처로 많이 돌아다니시거나 하실 거면은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난카이 전철 타고 와서 이제 금방 숙소까지 갈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라고 보고요. 남바역도 이제 우메다나 나라, 고베, 교토까지 갈 때 유용하게 이용 가능한 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바역 근처라는 네임밸류가 있다 보니까 객실 스펙이나 부대 시설에 비해서 이제 조금 비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외로 관광지는 조금 위쪽 혹은 니폰바시 쪽에 있다 보니까 여행 계획에 따라서는 숙소가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바역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뭐 남바역에서 조금 떨어지면 더 불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 지도 보면은 이제 느끼셨을 텐데 남바역에 가깝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저런 메리트가 많습니다만 이제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올라가서 한번 숙소를 잡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 미도스지 거리에 또 숙소가 많아요.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은 이쯤에 있는 이제 크로스 호텔이나 니코 호텔 같은 데 많이 가시죠. 이제 남바역에서 조금 떨어졌는데 오히려 관광지에는 가까워졌죠. 그리고 도톤보리 갔다가 이제 돈키호테에서 열심히 쇼핑하고 신사에 다시 갔다가 아메리카무라도 가보고 이제 미도스지라는 거리가 남바에서도 브랜드 매장들이 많이 들어선 곳이라 조금 조용한 편입니다. 꽤나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쪽 남바랑 니폰바시 사이에 있는 곳은 어떤가 하면은 여기도 숙소가 많아요. 남바 오리엔탈 호텔 이쪽을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가셨던 걸로 압니다. 이제 우라남바 한가운데 있어서 여러모로 이제 편리한 곳이죠. 그리고 이제 니폰바시 쪽 한번 볼게요. 니폰바시 쪽도 이제 숙소 많이 있죠. 덴덴타운 쪽으로 가면 사라사 호텔도 한국 분들 많이 가셨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니폰바시 위쪽 도톤보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도톤보리 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오미야도 노노, 나도민, 칸데오, 썬루트, 이비스 등등 이제 한국 분들이 애용하시는 호텔이 많아요. 이제 뭐 땅값도 남바 쪽보다 싸고 하니까 숙소도 많은 편이겠고, 여행사들이 이제 상품을 많이 내기도 하고, 그 이유는 이제 뭐 단체 관광버스가 이제 접근하기 좋은 환경이고 뭐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숙소가 많고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이쪽이 이제 남바랑 조금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약간 저렴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제 위치적으로는 남바보다 별로 불편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쿠로몬이나 덴덴 가기도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남바역이랑 다르게 이제 우메다나, 고베, 교토, 나라 이런 다른 지역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실 수 있는데 니폰바시 역에서 다 갈 수 있습니다. 역 이제 한 정거장 차이고 남바에서 지나는 노선은 거의 다 지나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제 JR이 안 지나가긴 해서 혹시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일정이 JR을 꼭 타야 한다 아니면 뭐 JR 패스를 사서 JR을 꼭 써야 한다 하면은 이제 조금 고민하셔야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이제 오사카 쪽은 JR이 주류가 아니에요. 이제 꼭 타야 한다면은 오사카 메트로로 이제 중간까지 이동해서 JR 타시면 되고요. 남바역에 숙소 잡아도 JR 남바역까지는 또 10분 정도 걸어야 돼요. 오사카 여행 초보분들은 웬만하면 JR 패스는 추천 안 드립니다. 이제 초보자한테 이제 JR 패스 추천하는 영상이나 글들이 가끔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 없어요. 이제 여튼 JR 추천하는 분들은 이제 같은 초보자시거나 아니면 광고쟁이거나 변태입니다, 변태. 이제 JR 오타쿠들, JR 빠돌이, JR 충 같은 이제 변태예요. 물론 JR 좋습니다. 저도 많이 애용하지만 자기 여행 계획을 생각해서 구매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JR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니폰바시로 돌아가면 이제 니폰바시역은 이제 난카이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너무 가기 힘든 거 아닌가요? 아니면 난카이 남바역에서 너무 멀어서 고민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면 잘 몰라가지고 남바에서 숙소까지 캐리어 끌고 걸어갔는데 너무 멀었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좀 난카이역에서 멀어요. 근데 이제 오사카 여행 좀 아시는 분들은 도톤버스라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타면은 이제 여기다가 내려줍니다. 도톤 유투어 버스였나? 이름이 몇 번 바뀌기도 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안 한 지 한참 돼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운영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이제 캐리어 끌고 지하철 타려고 오르락 내리락 안 하고 해도 되는 이제 숨겨진 꿀 같은 버스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남바 에리어에 살 때 한국 귀국할 일 있으면은 시간만 맞으면 이제 난카에선 안 타고 이 버스 타고 갔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버스가 이제 공항 리무진이죠. 공항 리무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니폰바시역도 아니고 이제 남바역도 아니고요. 이제 JR 남바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멉니다. 여기 난카이 남바나 남바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분 정도는 걸어야 JR 남바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남바역 근처에 숙소 잡으시는 분 아니면은 이제 공항 리무진이라고 써 있어서 아 남바 가네 하고 타시면 안 됩니다. 안 될 건 없는데 별로 추천 안 합니다. 이제 다시 또 JR 남바역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니폰바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도톤버스가 없더라도 이제 공항에서 난카이선을 타고 이제 중간에 텐가차야라는 역이 있어요. 이제 그 텐가차야에서 내려서 사카이스지선으로 갈아타서 니폰바시 오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난카이 타고 난카이 남바역에서 내리셔서 택시 타거나, 아니면 택시는 좀 비싸긴 하죠. 아니면 이제 남바역에서 니폰바시까지 한정거장 지하철 타시면 됩니다. 여튼 이제 남바역에서 떨어져서 좀 더 스펙 좋은 호텔을 갈 수 있으면서도 위치적으로 이제 관광지와 가까운 이런 메리트가 있는 곳이 니폰바시 근처예요. 이제 특히나 이제 사카이스지 쪽에 있는 호텔들은 미나미 지역도 가깝다 보니까 음주가무 즐기시는 분들, 클럽 좋아하는 젊은 분들은 이제 이쪽 근처도 아주 좋아요. 이제 아이들 데리고 여행 오시는 가족 여행분들, 이 조금 이제 미나미가 근처여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뭐 딱히 위험한 지역은 아니긴 한데, 혹시 신경 쓰이면은 이 앞쪽 길로 다니시면 돼요. 근데 결국에는 어디 숙소를 잡던 돈키호테 가다 보면은 지나쳐야 하는 곳이 이제 미나미이기 때문에 아이가 있더라도 어느 숙소를 가더라도 결국 비슷할 거예요. 이제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잊어버렸던 게 이제 숙소라는 게 호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니폰바시 근처 쪽이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가 많습니다. 남바역이랑 좀 먼데 이제 싼 맛에 가야지 하고 오셔서 의외로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제 미도스지 쪽은 땅값이 비싸가지고 게스트하우스나 이제 에어비앤비가 별로 없고 가격 폭도 좀 선택의 폭이 좀 좁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좋은데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되세요. 이제 네, 많이 길어졌는데 제 말은 이제 남바라고 해서 남바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도 이런저런 지역이 있다. 니폰바시 쪽도 남바역에 꿀리지 않는 숙소가 된다. 자기 여행 생각해서 잡아도 좋고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서 호텔 검색할 때 남바역만 검색하지 말고 니폰바시나 신사에바시 쪽도 검색을 하다 보면은 좋은 가격에 좋은 호텔 찾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니폰바시 아래쪽으로 가면은 에비스초라는 역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숙소가 많은데 엄청 싸요. 여기가 왜 싸냐? 하면은 약간 슬럼가 같은 곳이에요. 주정뱅이 많고 이제 치안 안 좋고 더럽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 곳이라 저렴합니다. 이제 미나미도 이제 아까 향락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쪽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술 먹고 신나서 노는 곳 같은 느낌이라면은 이제 에비스초는 좀 노숙자분들이나 진짜 말 그대로 주정뱅이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막 그렇다고 엄청 위험하고 하진 않은데 이제 남바나 니폰바시에서 한 정거장 떨어져 있는 다른 역들에 비해서 에비스초 주변은 약간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산이 적으신 분들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고 그리고 이제 신세카이 그 통천각이나 이런데 나 아베노가 가깝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전혀 나쁘진 않아요. 네,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데 그런 지역이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만약에 예산을 생각해서 나가오리 바시 위쪽에 있는 이제 혼마치나 이런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제 에비스초라고 혼마치 말고도 한두 역 떨어진 곳에 좋은 숙소 많으니까요. 예산에 맞춰서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치를 대략 정하셨으면은 그 위치 조건을 넣고 숙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게스트하우스도 좋고 에어비앤비도 좋고 호텔도 좋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부대 시설이나 서비스 같은 거를 고려하면서 숙소를 정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위치에 대한 내용은 이상입니다. 위치가 이제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부대 시설이나 객실 등을 보는 방법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위치만큼은 아니더라도 여행에서 이제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버려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꼭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일단은 아쉽지만 제가 좀 말이 많아서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이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이더라도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니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일본 여행이 다 풀린 상태는 아니지만 여행길이 열렸을 때 부랴부랴 준비하시기보다는 이 영상을 꼭 보관해 두시고 여행 계획 짜실 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 많이 올릴 테니 좋아요랑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한번 믿어주시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긴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자, 맞다네.